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알잼 역사 3학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옹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학습지와 교과서를 정리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학습지와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부가 들어섰죠. 초대 정부가 바로 어느 대통령 때? 맞습니다.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때 우리는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요. 우리가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안 돼 민족 상잔의 비극인 그렇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는요. 6.25 전쟁 이후 국토가 매우 황폐화됐고요.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물자가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조를 해 줬던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밀, 원당, 사탕수수 말이에요. 원당, 그리고 면화, 모카, 솜을 이렇게 원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세 가지를 이용한 공업이 발달하는데요. 여러분 밀 뭐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밀가루 만들죠. 밑에 보시면 제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원당, 사탕수수는 제당, 설탕 만들고요. 그리고 면화, 즉 모카 소물을 이용해서요. 바로 면직공업, 즉 면이라는 코튼이라고 하는 이러한 섬유를 만들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색깔이 그렇죠.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을 이 공업을 바로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하얀색이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는요. 주로 삼백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자, 1960년대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장면 내각이 사회적 어지러움을 해결하지 못하자 1961년에 바로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 성장, 반공을 목표로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년 단위였어요. 1960년 때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962년에 시작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문제는 이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본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 민주화 배울 때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차관을 도입해 오기도 하였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도입하고요. 근데 이때 자본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막 기계를 만들고 이럴 정도의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주로 발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옹클에서 들었을 텐데 가벼울 경자예요. 맞아요. 가벼운 거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선생님 머리, 가발이요. 그렇죠. 가발 또는 신발 또는 가방 등과 같은 이러한 가벼운 것을 만드는 것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산업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년 뒤니까 1967년에 시작했겠죠. 이때는요. 문제가 생겼어요. 물건 만들었는데 갖다 팔려면 교통망이 좋아야죠. 그래서 산업 간접 자본 쉽게 말할게요. 도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경부 고속국도가 제3차 1970년대 들어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개통이 되게 되는 거죠.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요. 좀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왜냐고요? 가벼운 거 만들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발 아무리 만들고 신발 아무리 만들어도 큰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 씁니다. 중화학 공업이 주로 발달하죠. 무거운 거 뭐 있을까요?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중화공업 단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중화공업단지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조선간만의 차가 작아서 항구를 만들기 쉬운 쪽, 그렇죠. 영남 지방과 남해안 지방, 쉽게 말할게요. 남동 임해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철을 말하는 거고요. 조선,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유, 석유를 이용한 기름이죠. 자동차 공업과 같은 이러한 중화공업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1970년대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중화학 공업이 경공업보다 훨씬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중화학, 석유가 주 원료잖아요. 근데 1970년대 말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석유 산유 국가들에서요. 석유를 생산하지 않고 굉장히 비싼 값에 파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한테요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80 년대부터는 공업의 형태가 약간 달라지는데 이건 쪼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중화공업이 발달하고 공장지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줄이고자 당시 내수 증진을 위하여 당시 박정희 정권 때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초록색 옷에 노란색이 이렇게 표시되었던 걸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실시해요. 실시한 이유가 뭐냐?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촌을 좀 개발하자. 그 당시만 해도 농촌에 아직까지 초가집이 좀 있었어요. 초가집에 지붕 내리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또는 기와 지붕으로 올리는 등 이러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1970 년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1980 년대 1979년 10월 26일 유신이 종결되죠. 예,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됨으로 인해서 11.6 사태에 의해서 피살되고 그다음 새로운 신군부 누가 등장합니까? 전두환 노태우죠.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1980 년대 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1970 년대 후반 석유 파동으로 우리나라에 타격이 크게 되자 경제 모델을 좀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반도체. 그렇죠. 전자, 기기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 무렵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삼적 호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낮아요. 금리.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조금 내도 되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유가. 그렇죠. 기름의 가격도 떨어져서 삼적 호황을 누리면서 1980 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 우리가 다음에 2학기 때 인제 세계사 영역에서 배울 텐데 유럽과 같은 서부 지역은요. 산업혁명 1800년 1700 년도죠. 18 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돼서요. 2000 년까지 약 200년 동안 발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만에 이러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빨랐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어디에서 정리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교과서 92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명암이라고 합니다. 장점이 있고요. 어두운 거, 단점이죠.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함께 볼게요. 자, 다음 1990 년대 들어서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죠. 이때도 역시 우리나라 경제는 급성장합니다. 그러나 1997년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맞아요. 외환 위기. IMF로부터 우리가 달러를 빌려야 되는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급속적으로 빠르게 시장 확대를 하다 보니까요.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부족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돈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빌려왔던 돈을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차관을 갚을 돈이 없었던 거죠. 이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고요. 이때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이 되었던 김대중 정부 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정부도 노력하지만 정부보단 국민들이 똘똘 뭉쳤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죠. 반지 이렇게 금반지 또는 뭐 이렇게 명태 때 받은 금거북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가 IMF 역사상 IMF가 꽤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갚았던 나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고요. 또 정부도 노력합니다. 옆에 보시면 구조 조정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난 현상,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일자리 정리하자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고요. 또 정규 노동자들이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비정규직,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직을 말합니다. 계약직이 증가하는 등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2000 년도에 들어서는요. 미안합니다. 2000 년도에 들어서는요. 우리나라의 산업은 더욱더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렇죠. 전자기기 또는 요즘 삼성하면 갤럭시가 뭐 애플과 거의 대등하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LED 또는 LCD 등과 같은 이러한 분야에서 여러분 굉장히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세계 10위권 그래서 OECD 12국가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까지의 정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 정리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학습지 정리가 끝났고요. 교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자, 교과서를 준비할 때요. 선생님도 교과서를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준비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는요. 아이고. 자, 선생님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교과서는 90페이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자, 여러분 90페이지 펼쳐주시면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다. 이 부분이 보이죠?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언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했었죠? 맞습니다. 1950년대부터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1950년대 우리 불행한 이 얘기 그렇죠. 6.25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어지러웠느냐라고 하면 국토가 황폐해졌고요. 산업의 대부분의 시설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 그렇죠.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해결합니다. 이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한 것들은 밀, 원당, 면화 다 색깔이 무슨 색? 하얀색. 그렇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공업이 발달하냐? 제분, 밀가루죠. 제당, 설탕이고요. 면방직 공업과 같은 공업이 발달하는데 이건 모두 하얀색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산업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삼백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1950년대는 어떤 산업이 발달하였니?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면 됩니다. 누구의 원조를 받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자, 196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밑으로 조금 옮겨볼게요. 자, 1900 두 번째입니다. 1960년대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합니다. 몇 년 단위다라고 했죠? 그렇죠. 5년 단위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요.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렇죠. 해외 자본을 유치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노동력을 이용해서요. 기술 집약적 노동 미안합니다. 기술 집약적인 산업. 쉽게 말하면 아까 무슨 공업이었어요? 맞습니다. 경공업이 주로 발달합니다. 경공업이 주로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는 달라집니다. 1970년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했더니 가방 많이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는 그렇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점차 경공업에서 무엇으로 바뀐다? 그렇죠. 중화학 중공업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때 위기가 닥쳤어요. 1970년대. 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 실시한다?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여 사실 60년대와 70년대 경제가 급성장하게 돼요.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 100억 달러 기념으로 막 이런 행사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무렵에는 수출을 늘리는데 정부가 수출 주도형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아까 70년대 후반 뭘 맞이한다라고 했죠?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했어요. 어떤 위기가 나타났다? 그렇죠. 바로 석유 파동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는 3번이 되겠죠? 3번인가요? 미안합니다. 3번이 아니네요. 4번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4번. 1980년대부터는요. 야, 석유에만 치중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공업이 발달해요? 기술 집약적인 산업. 특히 이 시기에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삼저 호황이라는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그래서 삼저 호황을 누리면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것이 1990년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할 정도로요. 경제가 급성장합니다. 그러나 위기 닥치죠. 1997년 말에 무슨 위기? 외환 위기.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됩니다. 불행은 시작됐죠. 자, 그런데 이거 위기 어떻게 합니까? 극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우리 무슨 운동했다라고 했어요? 근무호기 운동. 그리고 정부는 또 어떤 노력합니까? 그렇죠. 구조조정하죠. 국민들은 근무호기 운동하고요. 정부는 어떤 노력했어요? 그렇죠. 정부는 옆에 보시면 개혁과 구조조정 실시했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도 있었어요. 대량 해고 사태 발생해서 실업자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 외환 위기죠. 위기를 극복한 외환 위기 이후에는요. 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과 같은, 그래서 오늘날 세계 10위 무역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중에 가장 발달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IT 분야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해본 친구들은 알 거고 혹시 안 해본 친구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면 알겠지만요. 외국에서는 정말 통신망의 속도가 느려요. 인터넷 속 답답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정신이 좋을 때도 있어요. 바로 이 인터넷인데요. 우리나라는 IT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IT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92페이지까지, 91페이지까지 써 있고요. 아까 한 페이지를 한 장 딱 넘기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경제 성장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 보고 프린트물 여러분이 정리해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는요. 좋은 점도 있고요. 명이죠. 불행한 점도 있습니다. 암도 있어요.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면 삶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하죠. 1인당 국민 소득이 급성장하게 되고요. 경부 고속국도를 통해서 우리가 1일 생활권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한 그늘도 있죠.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노동 문제였어요. 노동자들의. 저임금 그리고 안 좋은 환경, 작업 환경,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런 노동자의 문제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대기업만 성장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졌죠. 그래서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 바로 밑에 있는 동상 하나 보입니까?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전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청계천에 가보면 지금 이렇게 청계천 만들어졌잖아요. 그 지역엔 예전에는 공장지대가 많았어요. 그것도 특히 재단 같은 재단사였어요. 솔직히 월급은 좀 그런 노동자 중에서 월급이 많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러한 노동 환경을 고발했어요. 예를 들면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런 천장 높이에서 일을 하고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먼지구더기, 섬유 옷감에서 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폐에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생기는 등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자행되자 이것을 고발하면서 분신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당시 이 전태일 열사로 인해서 1980년대 노동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밑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은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보고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내용은요. 교과서
93, 94의 내용은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선생님 밑줄 쭉쭉 그으면서 정리할게요.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도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렵에 대중문화가 크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라는 것이 나타난 건 바로 1960년대 좀 더 활발해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문화는 신문, 라디오,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텔레비전이 등장하죠.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이 중요한 매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1970년대는요. 우리나라가 좀 더 활발한 이러한 대중문화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독재 정권의 한 거를 의미하는 모습들이 이러한 통기타, 오늘날 양희은과 같은 인물들이 그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1990년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무렵에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대중문화가 발달하죠. 특히 요즘에 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이끌고 다니는 그렇죠. BTS라고 하죠. 방탄소년단 등과 같은 이러한 대중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93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옆으로 가시면 뒷장 넘기시면 94페이지 갈게요. 스포츠도 크게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언제부터 성장했느냐라고 하면 1970년대도 또 일제강점기에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크게 발달한 것은 바로 좀 확대할게요. 1988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고요. 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대회, 그리고 2011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과 같은 것을 이렇게 유치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이러한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죠. 김연아, 그리고 밑에 두 개 심장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박지성, 그리고 마린보이 박태환 등과 같은 이러한 스포츠 스타들도 성장하게 되고요. 옆에 보시면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확대도 굉장히 많이 활발해집니다. 지금은 못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자유화되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세계 환인 사회가 확대되었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숫자, 다문화 교육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어떻게 그렇죠. 해 주는 나라가 됐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어떻게 하는 나라?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그래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어떻게 됩니까? 탈바꿈한.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전개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 정리고요. 밑에 있는 문제만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좀 풀어볼게요. 1번. 빈칸을 채우래요. 학생과 시민이 함께 독재 정치를 핵심 단어 여기 써 있네요. 최초의 민주혁명 뭘까요? 그렇죠.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1950년대 대표적인 물자 아까 뭐 있었어요? 맞아요. 밀, 그리고 원당, 그리고 면화, 목화 등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무슨 산업이 발달한다? 핵심 여기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300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1990년대 대기업은 경쟁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그로 인해서 급작적인 시장 확대로 1997년 말 그렇죠.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도 했죠. 옆에 있는 문제입니다.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하래요.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OX 맞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의 기본적인 내용이지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자, 밑에 보시면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농촌환경 새마을운동 어떨까요? 예, 맞는 얘기겠죠? O입니다. 연결하래요. 1960년대에는 주로 맞습니다. 경공업 중심이 발달하고요. 1970년대는 주로
맞습니다.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다가 1980년대는 맞습니다. 일자 3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교과서 정리도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교과서를 좀 이렇게 펼쳐 줄 테니까요. 여러분이 캡처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자, 교과서 90 페이지, 91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캡처 저장하시고요. 두 번째 넘길게요. 92, 93 페이지예요. 캡처 저장해 주세요. 마지막 페이지도 어떻습니까? 94, 95도 저장해 주시고요. 캡처 완료됐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요. 여러분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수업 열심히 하세요. 안녕.